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그러면 좀 뭘 가장 바란다든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점이 궁금해요. 네. 네. 이 질문이 되게 핵심 질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핵심 질문이 진짜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한번 정리해 보는데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일단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냐는 앞에서 어떤 갈망이 있었냐라는 질문에서처럼 나이 먹을수록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자기 돌봄하면 그게 뭐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되게 컸었고 제가 이제 책 쓰는 과정을 얘기를 드리면 책 쓰기 시작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그때 원고를 얼마 썼더라? 아무튼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제 오랜 친구한테 원고를 보여줬었어요. 네네네. 초고를 보여줬었는데 그때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연아, 네 원고가 내용은 좋은데 사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3년간 행적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야, 너 그거 사복음서 생각해봐. 그거 다 비유하고 예시야. 예수님이 개념을 얘기하셨지만 그거 다 비유하고 예시로 이루어진 거야. 이야기로. 네,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 그래서 다시 제 원고를 보니까 정말 다 개념어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고를 더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예시를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들은 저자 갖고 있는 진정성하고 적절한 사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웠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좀 잘 설명해서 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독자들한테 어떤 바람이 있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 책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느끼고 그걸 좀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그걸 제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냥 가장 먼저 내가 나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랑 더불어서 평화로워진다면 사는 거 조금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계속 올 거고 파도는 계속 칠 건데 그 파도 속에서 그 서핑할 때도 서핑이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결국에 몸 근육을 특히 코어 근육을 준비해서 균형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돌봄, 나를 돌봐주어서 내가 좀 편안해지는 것이 서핑할 때 그 코어 근육 쓰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구라면 되겠다. 농구가 사실 다 팔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구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다 하체 힘이에요. 그치. 네. 그리고 맞아. 이제 슛할 때도 이게 그냥 이거만 하면 소용이 없어. 네. 근데 이 점프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지 이게 레이업도 뭐 농구를 하신대요? 강백호가 그러잖아요. 왼손은 거들뿐 이러는데 왼손만 거두는 게 아니고 하체가 받쳐줘야 왼손이 거들면 맞아. 온몸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근육과 특히 하체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자기 돌봄을 통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결국에 내 그 삶의 근육처럼 붙어 있으면 파도는 계속 오는데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기 돌봄을 위한 실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건 저는 이제 그 커밍베이 워크숍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깨알과 같은 기획이 책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노출해도 되는가? 이게 과연 이거를 다 노출해서 이렇게 다 사람들 이렇게 통익인간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가? 좀 꽁꽁 숨겼다가 조금씩 꺼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일단 믿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침에 한 20분만 시간 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제일 마지막 챕터에 이제 자기 돌봄의 이제 방법들, 다양한 제시어, 질문 이런 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가만히 적어 보시는 거고 그거를 계속 이제 한 달 단위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워크숍 하셨던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고 다 마치면 이제 한 권의 책이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농축된 에센스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탁 한 권 나오더라고요. 다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쾌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언어로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어로서 표현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생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딛고 나가는 왜 이렇게 인생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꾸 그렇게 돼서 아주 미쳐버리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아까 관찰, 느낌, 욕구에 대한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도 이제 얘기하셨고 그런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면서 이제 언어로 표현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일으켰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놓으신 걸 보면은 그 마음 속에서 마치 그 분자 레벨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언어로 치환되어 표현되어 있다. 좀 그렇게 그냥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싹 표현이 돼 있어요.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접속해서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을 이제 그래서 이런 관찰, 느낌, 욕구 이것과 관련된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또 내가 다른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그 또 다른 언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더 표현법을 좀 증강을 시킬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네. 네네. 언어화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혹은 어떤 일이 있지도 않은데 제 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막 복잡다단한 거예요. 힘들고 감정은 힘들게 올라오고 이제 그럴 때 언어로 정리하고 싶다고 은영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유는 그렇게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쓰고 보는 과정에서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찰 느낌 욕구 했는데 그때 내 감정이 어땠고 어떤 욕구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명료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언어화 시킨다는 게 의미가 되게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 다양한 표현 기법 얘기의 앞단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런 거죠. 열받았어.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럼 기분이 좋아. 기분 나빠. 짜증나. 저는 빡쳐. 이거 빡쳐.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10개에서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날 때에도 내가 너한테 실망했어. 기대가 있었는데 이만큼 되지 않아 실망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쉬웠어. 안타까웠어.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화가 올라왔어. 그때는 정말 열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한 행동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어. 그럼 지금 뭐 억울한, 화나는, 속상한, 뭐 슬픈, 이 실망스러운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화가 난다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화났어, 빡쳤어, 짜증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억울했구나. 그때 내가 내 얘기가 잘 들려지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은 게 실망스러웠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나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섬세해지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책에서 보시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감정 변화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더 정말 그 내가 화났던 것이 서글퍼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절박하고 조바심이 나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해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갑자기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어. 그래서 화가 났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막막해, 암담해서 그랬는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나의 감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명료화로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저희 딸이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을 게 아니에요.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 근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짜증나로 그냥 다 일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확히 화나는 지점이나 짜증나는 지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짜증이 막 불러일으켜져서 확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려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짜증인데 그 이전에 더 섬세한 어떤 상태를 좀 감지하면 그게 싹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그걸 좀 코치해 줄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일단은 내 거 가지고 먼저 훈련 좀 하고 좀 안내를 아이에게도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했다시피 많은 걸 이렇게 써보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저렇게 표현하고 가시화시킨 다음에 확인해보고 이거 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뭐 그렇게 좀 반복을 많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좀 해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다양한 표현법이라고 했는데 그 쓰기가 사실 도움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쓰기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도움이 되었던 거는 그 일기, 모닝 페이지 이런 거였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모닝 페이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3페이지씩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써. 이 속에 있는 거 쓰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어쨌든 속에 있는 걸 막 꺼내 놓으니까는 해소가 일단 돼요. 그거 썼던 게 되게 좋았던 게 있고 이제 비폭력대학 공부하면서 그거를 느낌 욕구로 뭐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 때일수록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어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든 거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마음을 좀 정리하는 연습, 해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건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내가 나를 그렇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해소도 되고 욕구까지 들여다보게 되니까 나를 공감하는 데도 좋았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후련하고 명료해졌다. 근데 이제 그 작업들이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북클럽에서 책 읽고 대화하는 거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필사를 뭐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하게 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사실 손으로 쓰는 것을 권장하지만 저는 손으로 쓰면 공책 안 들고 다니면은 못 쓰니까 노트북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만났을 때 기쁨과 위로가 되게 컸었던 것 같고 필사하면서 그 문장을 다시 볼 때 뭐 위로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쓰는데 좀 그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겠구나 그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경험하고 이렇게 탁 버무려지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까 내뱉어진다고 할 때 내뱉어지는 순간이 훨씬 깊게 그 책의 이야기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다층적으로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